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는 메티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와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집단 처형을 당했는데요. 역사적 아픔이 서린 메티제에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메티제입니다. 담양에 이어 두 번째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굴 대상지 4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탄피 2개와 함께 빨간 깃발이 세워진 곳에서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유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탄두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국가폭력에 참혹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70년 넘게 풀지 못했던 한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버이들을 74년 만에 배웁니다. 죽어서도 변치 못했을 그 몸과 마음을 헤아리니 저희 후손들 또한 가슴을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발견된 유해가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인지 아니면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인지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유해를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메티제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꼽힙니다. 전라남도는 유해 발굴과 함께 유족 지원 사업과 상처 치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전남센터를 유치하고 또 유족들을 위한 생활 보조비도 차질 없이 지급해 나가면서 또 여순 사건 피해 신고 7,465건 중 지난해까지 6,100건의 사실 조사를 마쳤다며 오는 10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예비보고서 제출을 위한 현장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 예비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고조사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CCTV 확보, 현장 시료 채취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사고조사위는 무안공항 장비고 인근에서 사고기 잔해 중 가장 큰 부분인 꼬리 날개를 분석 중이며 착륙장치, 조종석 상부 등은 어제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을 조계원 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 전남 여행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광주 여행사의 취소율은 100%, 전남 여행사의 취소율도 95%에 달한다며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빠르면 2035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문 용역을 발주하고 어민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준 여수 지역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5.7기가와트. 이 가운데 90%가량은 여수 산단에서 나머지 10%는 시민들이 썼습니다. 여수시는 이 전기 사용량 절반에 해당하는 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11곳과 허가 진행 중인 5곳에서 총 6.3기가와트 규모로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는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0억 원을 들여 민간 주도와는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보면 장소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그 갈등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공공주도가 되면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디 단지가 좋은 장소가 어딘지 어민의 최소한 피해가 적은 데가 어딘지 우선 오는 3월까지 사전 인허가 검토와 후보지 선정, 주민 수용성 조사, 어업 피해 영향 조사 등 전문 용역을 발주합니다. 빠르면 내년 말까지 민원의 소지가 큰 위치 선정에서 이익 공유 방안까지 주민 협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업체 선정과 보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어업인 등과 협의회를 갖고 풍력단지 개발은 물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 국가산단이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국가산단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35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여수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 이익 공유와 수산업의 공존, 산업 생태계 변화,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료계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참가할 국제자매도시 제1호로 필리핀 세부시가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최정기 부시장 등 시 대표단이 필리핀 세부를 방문해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참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필리핀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부 시눌로그 축제에 참가해 섬 박람회와 COP33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또 중국과 일본 총영사 등 각국 대표단을 만나 섬 박람회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치러집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단 8년 차를 맞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통합 100승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방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승승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영암에서 열린 2024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민재 선수가 김지율 울주군청 선수를 꺾고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올해는 소배급 김진우 선수, 태배급 문현우 선수를 포함한 4명의 새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울주군에 빼앗겼던 최강 씨름단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팀적으로는 크게 보면 저희가 단체전에서 최강단을 되찾아오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제 기록을 제가 깨는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한 뒤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어온 영암군 민속씨름단. 지금까지 장사 78회, 전국체전 금메달 7회, 단체전 11회 등 모두 96회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출정식을 열어 상반기까지 통합 100회 우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영암군도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회 회원들이 많이 모집이 되어서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전국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또 후원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전국 최강 씨름단의 면모를 제대로 갖춰갈 예정이고요.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25년 태안 설날 장사 씨름대회를 앞두고 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60을 넘긴 어르신들이 대학 새내기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들은 이 같은 만학도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뽀글머리 어르신들이 모여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평균 나이 60세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는 올해 75명의 만학도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유년기 배움을 놓친 어르신들은 저마다 관심 분야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서 재능 기부를.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뇌졸중하고 많이 아프셔서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영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각 대학들도 이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성인 학자분들이 어떤 재교육 그리고 또 재경력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자기 어떤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도 성인 학습자에게 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 상황. 수능 성적 없이 면접으로만 입학하고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는 등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만학도들을 위해 지역 대학이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2.0 사업은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제 평생학습 과정이거든요. 지난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이나 기타 교육을 받은 성인 학습자 비율은 0.6%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성인 학습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